자, 예금 파트 금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금리는 뭐였어요?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이자하고 이자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자율이란 개념은 모분의 모, 예금액분의 이자 또는 원금분의 이자, 이거를 이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고, 금리하고 이자는 동일한 개념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일단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림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본 원리를 좀 봐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세로가 이자율 또는 금리가 들어가는 거고, 가로쪽은 수량이 들어가거든요. 수량.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금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럼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은행에 많이 예금하고자 하죠. 그래서 예금이 증가를 하는 거고, 그 예금 증가는 여기 이제 자금 시장 쪽인데 자금이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 증가로 자금의 공급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와 자금 공급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때 이제 그려지는 게 자금의 공급 곡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쭉 그려지고, 이게 이제 자금의 공급 곡선 이라는 거죠. 그럼 자금 공급은 주로 누가 한다로 딱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 개인이 보통 예금하잖아요. 가계 저축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가계 저축 제일 쉬운 개념으로. 자, 다시 금리 올라갈 때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대출 금리는 일단 가계도 대출받지만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기업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대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투자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투자는 어떤 측면이냐? 자금 수요 측면이에요. 자금을 빌리는 측면. 그래서 기업의 자금 수요는 뭐한다? 감소한다는 거죠.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때 자금 수요 줄기 때문에 자금 수요 곡선을 여기다 그리면 금리 올라갈 때 자금 수요가 감소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우하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역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자금에 대한 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로가 자금의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자금 수요는 일단 누가 한다? 기업이 투자한다는 거죠. 투자. 이렇게. 그러면 교차점에서 균형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균형 금리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예금과 대출금리가 둘이 똑같아요, 달라요? 원래 달라요. 그러니까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 절대 같을 수 없거든요. 둘은 상이하죠. 근데 이 그림상에는 예금과 대출이 같다고 가정하고 그린 것 뿐이고, 일반적으로 뭐가 높아요? 대출금리가 높죠. 예금금리보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해줘야 이자를 받잖아요. 이게 수입원이죠, 수입원. 은행 입장에서. 그 다음에 예금금 쪽은 비용 측면이고, 그러니까 수입이 비용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높은 게 일반적이고, 이걸 보통 이제 마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마진은 반대거든요. 예금금리가 보통 높은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이 손해보죠. 대출금리보다 높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역마진, 이런 개념도 원래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계저축이나 기업투자가 변하면 그림이 움직이면서 균형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해요. 경기 호황을 예상했대요. 앞으로 경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되면 기업들은 앞으로 물건이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투자가 증가합니다. 저 경기 호황 예상은 투자의 증가로 연결되는 거고요.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현재 그림상에서 자금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균형점이 A에서 B로 가니까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또 두 번째,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볼게요. 소득 증가. 그러면 가계 소득 증가예요. 그럼 가계가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 증가한 것만큼 또 저축이 증가하죠. 그럼 지금 저축 증가한다는 것은 저축이 공급 쪽에 있으니까 자금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또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노란 색깔로 이렇게. 그러면 최초 A자는 노란 색깔만 어떻게 돼요? C로 가죠. 그럼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금리가 뭐한다? 하락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걸 알면 굳이 외우지 않고 어떤 원인 발생할 때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본문 쭉 읽을 때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본문 자체를 제가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꼼꼼히 다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해만 해주고 이 그림만 좀 원리만 이해하면 어떤 지문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객관식 속에서는. 그래서 일단 이 원리를 기억하고 공급은 가계저축, 수요는 투자, 기업 투자 요것만 딱 머리에 박아두시면 안에 내용 읽을 때 그 본문 내용이 이게 안 따라가도 해석하면 다 여기에 맞춰서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해하면서 본문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